열린시장 레이싱 시간입니다. 개장 전 투자클럽 전문가, 객장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 종목군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화학, 정유, 태양광 이런 쪽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OCI나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군들 좀 보였고 이 포스코도 눈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코스피 비중이 좀 많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 시장 비중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의 비중. 코스피가 많이 보여도 코스닥이 훨씬 많군요. 63% 비중입니다. 코스피 38%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업종상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체들이 많았는데요. 25% 비중이고 IT 하드웨어 쪽이 19%, IT 소프트웨어가 13%, 화학 섹터가 13%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명예전당 관심주부터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코스온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그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이 종목 주목하시는 이유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요즘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코스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화장품 사업을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었고요. 지난해 이제 오산 공장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올해 이제 3월부터 오산 공장에 매출액 이제 1,200억 원까지 이제 매출이 가능한 그 오산 공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좀 이제 개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기초 화장품이라든가 이제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를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코스맥스에서 이제 핵심 인력들을 좀 영입하는 등의 그런 공격적인 이제 사업 행보를 좀 이제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은 2분기까지는 사실상 이렇게 본격적인 매출이 이렇게 눈에 띄게 개선되거나 이런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3분기부터는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좀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 환약그룹하고의 이제 중국 화장품 시장에 이제 공략을 좀 할 지금 준비를 좀 갖춰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관심을 지켜봐야 될 그런 이제 턴어라운드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턴어라운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적자였고요. 1분기도 적자였습니다.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라며 2분기까지는 조금은 좀 부진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아직까지는 이제 매출이 크게 개선되는 부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산 공장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1,2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장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매출 자체가 2분기에는 조금 이제 그냥 이제 영업이익 제로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BEP 정도만 딱 맞추는 정도 그런 수준이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3분기 이후에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가능성이 좀 있는데, 대략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가이던스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한 가이던스를 봤을 때는 대략 한 15억 원 전후에 영업이 흑자 전환 좀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증권사에서 제출한 이제 보고서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영업이익 가이던스 올해는 64억 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측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의 환야그룹 쪽하고 만약에 화장품 사업을 본격화하게 되면은 내년은 이제 그 영업이익 세 자릿수까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1,331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내년 실적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적을 가지고 봤을 때는 사실상 굉장히 좀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내년의 성장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중국 환약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좀 점수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서 좀 재무구조가 썩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BW 좀 부담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도 좀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는 단계에서 이제 자산 자체가 자본도 늘렸고, 부채도 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요.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채가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코스온이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상 이제 화장품 관련된 회사가 아니었고, 이제 화장품 사업을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제 공격적인 좀 행보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BW를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아마 이제 행사가 한번 됐을 겁니다. 6월 27일에 행사가 한번 됐었고, 행사 가능 주익수가 아직 이제 80만 주 정도 남아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 물량만큼 또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가 좀 이제 희석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아직까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런 이제 물량을 봤을 때는 대략 한 80만 주 정도가 좀 이제 남아있는 상황으로서 이거는 현재 상장되어 있는 물량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실 만한 부분은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주인 수건뿐만 아니라 사실상 뭐 예전에 CB 물량, 그 전환사채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역시 이 종목은 근데 그 CB 물량이라든가 BW 물량을 무시하고서라도 사실상 최근 내 신고가 행진을 나타내고 있는 거는 그만큼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아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가 다 지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영업이익이 만약에 세 자릿수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BW라든가 CB 물량이라든가 이런 물량을 희석화시켜도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15배 전후로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이제 다소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이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한 그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대감이 현재까지는 상당히 좀 높은 그 모습이 주가로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주가가 보니까 한 5월 이후 한 50%가량은 상승을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예,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 너무 이제 목표를 좀 높이 부르는 거는 좀 무리수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상 뭐 제가 메이저 증권사에서도 이제 리포트를 내면서도 목표 주가는 이제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업사이드를 현재 위치에서 그렇게 높은 가격을 좀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년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 세 자릿수로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밸류에이션 대략적으로 한 18배 정도만 산정을 해서 이제 내다보면은 목표 주가는 이제 못했던 12,000원 선까지는 일단은 가지 않겠나라는 그런 관점으로 목표 주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 고점 부근 라인이 대략 한 8,500원 선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8,500원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 8,500원으로 설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용구 전문가와 함께 코스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지점의 관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하나대투증권 은평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현입니다. 네, 자, 오늘의 종목은 ICD입니다. ICD 투자 포인트부터 살펴주시죠. 예, ICD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아모레드 디스플레이 시각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시각 분야에서 그 기술력이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두겠습니다. 최근에 그 5.5세대 그 고밀도 플라즈마 시각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그 23일날 그 삼성 디스플레이와 87억 정도 규모의 그 아모레드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계약 기간이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삼성 디스플레이 내 그 5세대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비중이 좀 많다는 거 단점이 있긴 한데, 역시 그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좀 못 갔던 거에 비해서 이런 고급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됨으로 해서 수급이 개선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 공급 계약 체결을 들 수 있겠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그 A3 6세대 라인이 그 투자를 본격화 결의를 최근에 좀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삼성이 PDP TV 쪽에 이 사업 쪽에 참수를 하면서 플렉스블 아모레드 쪽에 그 산업으로 가속화가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하반기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등 이 전방업체 전자기기들이 판매가 개선된 전망이 레포트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투자 포인트는 글로벌 그 패널 업체 설비 투자 계획이 하반기에 집중했다는 이것을 이제 들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그 삼성과의 공급 계약 체결을 했듯이 앞으로도 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ICD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이 지금 삼성발 그런 모멘텀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 기업인데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분기에 좀 적자를 기록했는데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2분기 실적도 뭐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가가 실적 하향의 추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상태여서 주가가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요. 뭐 앞으로 이번에 그 A3 라인이 투자 본격화가 삼성 측에서 이제 투자를 본격화한 것을 결의를 한 것을 계기로 해서 그죠 그때 그 공급 계약 체결을 한 걸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 3분기부터는 실적이 나아질 거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 기대는 한 3분기 정도부터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수주 활동도 좀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4월 고점 이후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모멘텀을 또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실적이 아직 뒷받침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업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게 단점이 있긴 하지만 A3 라인의 투자가 본격화 계를 하면서 이번에 그 공급 계약 87억을 먼저 체결을 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실적은 좀 계속적으로 나아질 것 같고요. 주가도 실적의 하향 추세에 따른 주가는 어느 정도 이미 선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상으로 본다면은 주가가 하향한 게 그 6월 23일의 저가와 그리고 7월 8일자의 저가로 개인적으로는 쌍바닥을 찍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23일날 공급계약 체결에 따른 그 수급이 들어오면서 먼저의 그 바닥 6월 23일자의 수급을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를 하고 썩은 물량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일에는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오늘까지 좀 주춤할 수 있는 그런 건 되겠지만은 23일자의 이 투자 포인트 이 수급이 들어온 이것을 포인트로 해서 앞으로 좀 주가는 차트상으로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3일 날에 그 87억 공개약 체결을 공시해서 개인적으로 수급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만큼 바닥을 형성하고 지금 에너지도 어느 정도 비축이 됐다. 위쪽으로 또 매물대도 없는 그 구간이라서 올라갈 여력은 좀 충분해 보이는데요. 거래량도 좀 많이 좀 수반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바라볼 수 있을지 가격 전략 짚어주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많이 좀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래도 보시다시피 이제 10,000원대 근처까지는 물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급이 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실적이 조금씩 나아진다면은 개인적으로는 목표가를 8,900원까지 일단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여기까지는 무난하리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제 그 23일자 저가는 7,350원이지만 이미 쌍바닥을 찍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10일간의 이동평균의 저가로 해서 7,05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ICD 살펴봤습니다. 박정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종목 다시 한번 가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점의 관심주 ICD인데요. 목표 주가 8,900원, 손절 가격 7,05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앞서서 점검해봤던 명예전당 관심주는 코스온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12,000원, 손절 가격 8,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열린시장 레이싱이었습니다.